(2023년) 봄, 정말 순식간에 눈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봄꽃도 저마다 피는 순서가 있다고 하네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진달래부터 노랑이 귀여운 개나리와 유채꽃, 그리고 봄의 하이라이트 벚꽃, 뒤를 잇는 철쭉꽃까지. 그런데 아쉽게도요, 해가 갈수록 이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게다가 꽃들이 한꺼번에 봉우리를 터뜨려서요, 올봄 인생컷을 남기려던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당혹감을 주고 있는데요. 봄꽃을 차례차례 맞이하면서 생김새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그래서 생명체는 어떤 생김새든 어떤 빛깔이든 모두 아름답다는 경험을 하게 했던, 그 꽃을 천천히 맞이했던 시간들이 새삼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여기는 미디어 강사 팟캐스트 미소팟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4월의 DJ 행주입니다. 오늘도 저희 미디어 교사들이 모여서 활기찬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그럼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실 미소파님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주의 소리 우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문별입니다. 네, 드디어 올 들어 처음 녹음입니다. 네, 그런데 네. 전혀 어색하지 않고 반가운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달인가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까 생각을 했었고 의견을 나눠봤었는데, 그 뒤로부터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달 전이지만 어제 만난 사람처럼 네, 저도 반가웠고 즐겁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일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한 지금 가독에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또 나의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나의 시간들을 좀 돌이켜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면서 좀 나한테 좀 빠져서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려운 결심이고 용기잖아요. 네. 와,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네, 기대가 되고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도 바꿔야 되는 생각이 들고 크게 바꾸지는 네. 않고요. 그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서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고민이 또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서 지금 풍족히 그 시간에 푹 빠져서 네.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고민이 시작의 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뭐 여느 없이 그냥 평범한 날을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좀 결실을 맺는 과정, 결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의 성과는 지금 보이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루하루 감사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저의 인생의 목표를 또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지 저도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성과들이 보인다고 하시니까, 네, 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인생은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늘 주시는 두 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새록새록 뭔가를 계획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모처럼만의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집에 있으면 편하긴 한데 안 좋은 게 아시죠?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 맞아요. 갑자기 네. 보여요. 네. 왜 저기 있고 막 그렇지. 이렇게 자꾸 제가 청소를 계속 하고 있고 뭔가를 정리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밖을 나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좀 불러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너무 좋고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딸기잼에 꽂혔어요. 네, 선생님도 혹시 딸기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딸기잼 사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 먹었었어요. 근데 네. 요즘에 마트를 자주 가다 보니까 딸기가 워낙 이게 지금 제 철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딸기철인가요? 아니, 지났죠. 지났는데 지금까지 네.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 오늘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네.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네. 딸기가 너무 싱싱하고 값이 싼 거예요. 네, 주부의 입장에서 네, 이게 해서는 안 될 생각. 저거를 몽땅 사다가 뭘 해야겠다.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참 위험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딸기잼을 만들어 보려고 레시피 엄청 검색하고 했는데 역시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딸기잼인지 시멘트인지 농도 조절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만들어서 두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럴 정도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좀 어떤 경험이 시멘트도 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또 노련하게 만들면 네,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드셔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뭐든 시멘트도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전에 엄마가 딸기잼을 만드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보기보다 어렵고, 정성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네. 몰랐다가 완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시중에 파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맞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사 먹는 것도 되게 좋았던 거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주제가 영상 편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지나가서, 네. 저희가 미디어 수업 안에서 영상 편집이 좀 많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참여자분들한테 기능이나 활용 등을 알려드리거나 혹은 이제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 편집 수업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정했는데, 그럼 우리 재미난 질문부터 해볼까요? 네, 이 질문을 받고 선생님도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나를 돌아보았을 때 편집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네, 뭐 이게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편집기에서 사용하는 삭제, 이동, 복사, 그리고 효과까지 넣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네, 제가 너무 궁금해요. 우선은 저는 이동 복사를 이용한다면 과거에 그 나를 보면 참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그려놓고 있으면서 도전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과거로 이동을 해서 과거로. 네, 네. 지금의 현재의 나의 그 용기 도전해보는 그 용기를 좀 복사를 해서 좀 그때 못했던 일들을 과거에 해보면 좋겠다. 네. 그런 상상을 또 해봤고요. 이제 삭제 기능을 좀 이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조금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큰아이가 왠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살인 어린 아이한테도 굉장히 나와 동급인 것처럼 굉장히 뭔가 부담을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가 언니니까 동생을 돌봐야지 약간 그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아이한테는 좀 부담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내가
그 큰아이를 동급처럼 내가 생각을 했구나. 겨우 이제 7살이고 어린 아이인데 꼭 나처럼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우리 큰딸이 해줘야 되는 것처럼 좀 그렇게 무심코 해버린 말들이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큰아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삭제하고 싶은 마음. 네. 그래서 항상 큰아이를 양육하면서 실수했던 그 부분들이 저는 많이 느껴져서 좀 둘째 아이는 자유롭게 그냥 풀어놓고 그냥 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큰아이를 너무 이렇게 좀 억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삭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를 조금 누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예전의 나의 모습과 그 과거의 좀 그 어색한 부분들, 그 사이에 있는 어색한 부분들을 조금 어떤 효과를 누리면서 좀 멋지게 좀 편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필터가 뽀샤시하게 네. 맞아요. 뽀샤시하기도 하지만 그 전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영상과 뒤에 있는 영상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약간의 중간에 그런 효과도 조금 넣고 싶은 그 삐거덕거리는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도 있는 모습이 있어서 약간 그렇게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네네. 그 우선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 저도 되게 반성이 들고요. 저도 육아의 실수는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좀 특히 큰아이 같은 경우는 맞아요. 아마 혼자였으면 몰랐을 텐데 둘째가 생기고 동생들이 생기면 맞아요. 정말 뭔가 다른데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했었구나. 잘못했다.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네. 많이 들거든요. 공감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이제 어떻게 제 3자의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큰애한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들 이제 엄마가 처음이시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이제 시행착오라는 걸 겪기 때문에 이제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삭제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경험 때문에 둘째 아이를 또 좀 더 양육하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삭제를 못 하겠네요. 그러네요. 내 생각에서 지우고 싶었는데 그 과정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는 좀 여유롭게 제가 그렇죠. 양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효과 얘기하실 때 네네. 저도 지금 그 어떤 효과를 넣을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좋은 걸 골라드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 이 질문을 받고 갑자기 제 인생 어떻게 보면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인생사를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저는 사실 삭제를 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내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제가 만약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의 이야기를 편집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빨리 감기를 하고 싶어요. 빨리 감기. 네. 오. 그래서 빨리 감아서 그냥 제가 겪었던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왜냐면 빨리 감으면 그만큼 고통이 덜하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복사하고 싶은 순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제가 이루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딱 이뤘을 때 그 순간을 복사하고 싶은 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효과는 저는 효과를 우선은 제가 좀 얼굴이 하얗지 않기 때문에 뽀샤시 효과를 좀 놓고요. 하얀데 우리보다 오늘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런 효과를 놓고 싶고, 좀 뭔가 좀 드라마틱한 효과 저희가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넣어서 저의 앞의 과거와 지금 현재이지만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빨리 감기로 해서 저의 그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과 그거를 빠르게 보고 지금 현재부터 조금 더 잘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와, 문별쌤
그 빨리 감기 듣고 보니까 저도 갑자기 제 걸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빨리 감고 싶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아요. 네. 저도 문정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삭제하고 싶었던 그 가정들이 나에게는 정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였는데 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삭제를 한다면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도 해봤었고 그랬는데 그 시련과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 경험들이 또 나를 또 만들어가는 거여서 삭제 기능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문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요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거 알지만 이제 제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좀 제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고 남편 항상 늘 얘기하거든요. 네, 남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네 자신한테 엄격하니? 하면서 그게 너의 근데 네가 지금 살아가는 원동력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나의 과거를 굳이 내가 삭제를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다 내 원동력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빨리 감기라는 편집을 좀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문별님한테 엄격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전 제가 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중첩이 되는 게 있는데 네 사람이 같이 만나야 돼서 뭔가 얘기를 하면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빨리 가는 사람, 느리게 가는 사람 이렇게. 네. 저는 복사 기능을 저도 좀 활용하고 싶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쓰고 싶냐면 저희 학창 시절을 약간 1년 동안만 복사를 좀 하고 싶어요.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복사를 떠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붙이고 싶냐면 약간 또 하나의 편집이 필요한데 저희 아이들의 1학년 때로 붙이고 싶어요. 오. 왜 그런 생각이 들냐면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급식을 뭘 먹고 어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수업을 받고 그 옆에서 같이 급식도 먹고 같이 수업도 하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보다 그러니까 또래로서 한번 궁금한 느낌? 맞아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복사를 하시는 게 지금의 선생님의 기억을 갖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 갖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안 갖고 지금의 기억을 가져가면 엄마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그냥 같고 안 갖고 가고 싶어요.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당시에 열심히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다른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못 이룬 꿈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른들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 본인도 그 또래였을 때는 공부하기 싫었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기억을 가고자면 아이들이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저를. 아니 공유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아니 그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제가 지금 당장 드라마 제목이 안 나는데 이제 갑자기 18살로 돌아가게 돼서 자신의 아들과 학교 다니게 되는데 정말요? 대박이다. 근데 이제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는구나. 거기서 근데 아들이 이제 학교 폭력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비슷한 걸 당해서 이제 뭔가 도와주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너무 도와주면 티가 날까봐 이제 그런 소재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행주 선생님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좀 새로운 또 이제 생각이 드는 네. 아빠와 딸이 바뀐 영화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던 코믹으로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감동도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빠르게 감기 저는 뭔가 느리게 하고 싶은 기간이 있어요. 좋았던 순간, 좋았던 순간일 것 같아요. 좀 아쉬웠을 때 대학 때. 대학 때 지금 생각하면 그 대학을 다니고 나서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이의 일상들이 그 대학을 정점으로 그러니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듀엣 거를 하고 나서 대학을 하면 대학이 훨씬 풍요롭고 더 재미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행을 좀 많이 갔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락을 좀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락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 오락 속에 오락이라는 단어 속에 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한번 바꿔봐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최대한 길게. 네. 네. 저 근데 그거 너무 새로운 생각 같아요. 네. 네, 재밌네요. 네. 네, 해보니까 각자 지금 어디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영상 편집이 흔히 제2의 창작이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최종적인 작품의 형태가 갖추는 것은 편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 그 선생님들은 그렇다면 다양한 수업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편집을 하실 때 편집의 매력을 어떨 때 주로 느끼시는지 이게 뭐 개인의 경험이든 아니면 수업 안에서 참여자분들이 편집 수업을 하실 때 그거를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는 우선 개인이든 제가 참여자를 봤을 때 편집 교육 진행했을 때도 가장 편집의 매력을 느끼는 거는 이제 스토리를 제가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편집이라는 게 그냥 얼기설기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풀어서 다시 조립을 해서 저만의 스토리든 혹은 참여자만의 스토리든 뭔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스토리에다가 뭔가 효과든 효과 노트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아까 말했던 복사나 잘라내기나 이런 컷 편집이나 뭐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편집을 했을 때 딱 그 스토리가 완성되는 순간에 저는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그 스토리도 편집 티가 나지 않게. 맞아요. 네. 원래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일 잘한 편집은 편집에 티가 안 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티가 안 나고 편집의 스토리가 완벽했을 때가 저는 가장 재밌었고 그리고 그거를 참여자한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전달을 했을 때가 저는 가장 기분이 좋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뿌듯하죠. 네, 뿌듯하죠. 네, 일단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제 편집한 티가 오히려 나게 해서 그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편집의 기능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교육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또 그렇게 이제 딱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나 편집했어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그런 편집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거 봤을 때도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편집에 대한 매력은 진짜 끝이 없다. 사실 이렇게 하든 스토리를 완벽하게 만들던 아니면은 편집에 좀 기능에 내가 썼다라는 거 티가 나게끔 하는 뭐 그렇게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매력이 있다. 그래서 편집은 매력 덩어리다. 라고 맞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유튜브가 나오면서 약간 편집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그런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후반 편집에서 배경음을 넣는 부분이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음악이 있는 것과 없는 네, 것이 그렇죠. 차이가 네. 너무 나죠. 네. 그러니까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가 다큐를 먼저 촬영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야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음악을 절제를 하고 그래서 너무 과잉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는 조금 바뀐 게 내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논둑을 걷는데 나의 기분은 행복해요. 근데 내가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슬프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감정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적절한 음악을 내가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음악을 넣어줬을 때 되게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제를 조금 잘 전달할 수 있다면 내가 오히려 음악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에 이렇게 영상에다가 음악을 넣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어떤 음악을 넣느냐에 따라 차가워지기도 하고 뭐 뜨거워졌기도 하고 코믹이 되기도 하고 이게 매력적인 일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행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면 저는 이제 처음 편집을 배웠을 때 정말 찍었던 영상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 쓰고 싶은 마음에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4분, 5분 그것도 많이 줄인 건데 더 줄여야 되는 버리는 연습이 아직 안 돼서 참 정말 전하고자 하는 내용만 딱 전해줘야 되는데 찍었던 영상이 너무 아깝다 막 그런 생각으로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그 기억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편집을 했을 때. 그래서 정말 그 필요한 영상 그것이 정말 있을 자리들을 찾아가는 것들도 편집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똑같은 영상을 줘도 다 달라요. 맞아요. 편집을 하고 나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영상을 줬는데 순서를 바꿔서 아예 다른 얘기를 만드시는 참여자도 있고 또 똑같은 영상을 들었는데 색감은 다르게 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행주님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줘가지고 진짜 아예 좀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이제 만드시는 참여자분들도 계셔서 이 편집을 뭐 구성하느냐, 뭐 어떤 효과를 넣느냐, 어떤 음악을 넣느냐에 따라서 너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개성이 이게 묻어나오는, 뚜렷하게 묻어나오는 것이 편집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편집의 매력은 참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최근에 편집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놀랄만한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 제작이나 영상 매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최근에 뭐 보신 편집기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알던 편집기에서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기능이라든가 편집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곰믹스하고 곰믹스. 클립 네, 초보자들은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 베가스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처음 편집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좀 쉽게 접근하면서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곰믹스 맥스를 지금 쓰고 쓰면 되는 건가요? 곰믹스 무료로 된 버전이 있고 매월 이렇게 요금을 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요금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에는 곰믹스 사용하기 참 편하고 좋았는데 지금 많이 이게 유료화가 돼서 조금 불편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클립챔프도 이제 곰믹스에서 저는 클립챔프로 조금 옮겨가는 과정인데 그것도 쓰기 편하게 잘 돼 있었고 특히 좋았던 건 뭐냐면 내가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그냥 컴퓨터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컴퓨터에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선을 꼽지 않고도 그냥 QR코드를 찍어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것들. 좋네요. 그거는. 네네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물론 초급자에 적절하신 거를 이제 우리 우선쌤이 소개를 해주셨고, 사실 추천은 참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서요. 사실 뭐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제가 그냥 잘 사용하는 거는 이제 베가스라 프로미어고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세부적인 것도 그렇지만 뭔가 저는 오히려 이걸 베가스나 프리미어를 하다가 거꾸로 곰믹스랑 이제 클립챔프 넘어가면은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쓰던 효과나 제가 쓰던 기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좀 그런 프로그램이 다루기가 더 쉬운 것 같고 사실 뭐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영상 편집기라고 하기 그러지만 뭐 챗GPT가 가장 핫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해본 사람들이나 그리고 해본 거를 만든 영상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발달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가 뭐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어가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의 언어이잖아요. 그래서 좀 한국어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얘가
잘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반응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뭐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배워서 이제 교육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은별쌤 말씀 중에 챗 GPT 요즘에 핫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너무나 발달이라고 이게 지금 우주에 우주선을 쏘는 속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편집기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스마트폰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변하면서 참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기기들은 되게 많아지고 기술이 너무 빠른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저는 되게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챗 GPT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기획은 아무리 편집을 기기가 AI가 하더라도 기획 정도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불안한데 왜냐하면 콘텐츠까지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너무 빠르니까 아직까지 AI가 못하는 걸 지금 내가 해야 되나? 그 속도를 내가 맞춰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살던 시대는 아니고 옛날에 신문을 찍을 때 뭔가 그 인쇄술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단어를 배합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그런 직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단어를 이렇게 딱 뽑아서 딱 신문지 면에 딱 맞게 이렇게 문장을 조절하고 뭔가 문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하는데 제가 또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직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죠. 시대 흐름에 따라. 아마 지금도 AI, 뭐 인공지능,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미디어의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지만 또 대체할 만한 직업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물론 염려하는 바는 있지만 저희가 또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를 좀 따라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는 학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문과, 이과 했을 때 이과를 더 많이 지망을 하거든요. 전반 이렇게 되다 보면 도대체 이제 문과적인 영역을 AI가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미디어학과를 복수로 많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점점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을 좀 대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담이긴 하지만 그 문과 이과가 저도 생각이 나지만 저 때만 해도 정말 문과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문과를 나오면은 뭔가 좀 일자리를 구하는데 더 폭이 넓다.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이유에서 문과를 많이 선택했었는데 물론 저는 이과를 나왔지만 저도 문과입니다. 저도 문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 발달이나 과학이 조금 더 그때보다는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돼서 학생들한테도 더 와닿아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어른들도 헷갈리잖아요. 아마 또 시대의 흐름을 다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제가 쓰는 편집기는 최근에 그 캡컷 선생님들 쓰시나요? 근데 캡컷이 요즘에 유료가 되고 있어요. 하나씩 바뀌더라고요. 드디어 캡컷이. 그래서 저는 캡컷에 잘 썼던 게 그 프리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쭉 가다가 어느 한순간, 이거 괜찮은데 해서 그것을 스크린샷을 하죠. 보통은 해서 이제 따로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데다가 쓰는데, 이 캡컷은 바로 옆에다가 놔줘요. 그 기능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의외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썼었고, 그거 아실까요? 브류라고. 압니다.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자동 자막으로 했었던 거로 되게 많이 알려진 그 프로그램인데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우리가 보통 베가스를 봤을 때 보통 영상을 올리고 영상의 트랙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올리거나 뭐 음악을 넣거나 하는데 이 자체는 텍스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텍스트가 네, 네, 깔리고 이 안에다가 영상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캐릭터도 넣을 수 있고 텍스트 넣을 수 그런 기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텍스트를 지우면 영상까지 삭제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주가 다르죠. 그렇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약간 그거를 보통 내가 어떤 강의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사실 전달을 위한 강의를 하시거나 정보 전달을 하는 유튜버분들은 굉장히 편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내가 말한 그 음성으로 말한 것이 텍스트 문자로 네. 자막으로 네. 이렇게 바로 네. 나오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예전의 이야기겠지만 네, 네. 음성 그거를 듣고 문자로 치기 위해서 정말 그 몇 번을 듣고 했던 그럼요. 옛날에 그 네. 기억이 새어나는데 네. 그거는 정말 완전 그게 정말 너무 종로동이잖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네. 그런 기능들이 생겨서 편해졌다. 네. 오래 사고 볼 일이다. 네, 쉬워졌다. 살기는 네. 편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그때마다. 네.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다양한 기발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편집이 절대적인 공식이 없고 누가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떠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쓰고 스스로 경험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편집, 아까도 조금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좋은 편집 혹은 뭐 잘하는 영상 편집이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네. 좋은 영상 편집이나 혹은 잘하는 영상 편집은 또 자신이 의도한 바를 잘 나타나게 했다면 그게 본인한테는 뭐 좋은 영상 편집이 되겠고 잘하는 영상 편집이 되겠지만 타인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편집의 그 스토리가 편집 안 한 것처럼 탄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좋은 편집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딱히 좋다, 잘하다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둬야 되는지 이거는 너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참여자분들은 이제 뭔가 기능을 화려하게 넣었을 때가 나는 좋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고, 나는 스토리가 조금 더 잘 연결되는 게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워낙 이제 참여자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나 개성이 많이 묻어나오는 게 영상 편집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잘했다. 혹은 타인이 봤을 때도 이게 자연스럽거나 뭔가의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스토리에 잘 맞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좋다 혹은 잘하다라는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편집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요즘 MZ 세대들은 굉장히 영상을 감각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는 그냥 영상을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주제를 좀 잘 나타내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들을 느낄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의 편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우리가 편집으로 인해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많이 말들 하잖아요. 네, 편집. 네. 악마의 편집보다는 정말 그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그런 편집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은 영상 편집을 생각하면서. 네네네. 근데 악마의 편집이 저는 항상 악마의 편집을 이제 많이 특히 이제 뭔가 서바이벌이거나 이제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적용되잖아요. 악마의 편집을 왜 할까라는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가 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긴 하죠. 네,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냥 내보냈을 때 사실 더 편했을 건데 굳이 이렇게 자르고 편집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시청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제 편집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물론 그걸 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거를 보고 즐기는 우리한테도 뭔가 조금 변화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은 들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리터러시가 너무나 필요한 사항인데 네, 그래서 이게 그 의도를 좀 잘 파악해서 시청자도 봐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 영상을 만들어 갈 때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또 자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편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그 예전에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킹콩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뉴스화로 어떻게 왜곡되어서 편집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지 그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편집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정말 그래서 그런 왜곡되지 않고 정말 진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정말 영상이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정말 진실된 영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보통 이제 왜곡된 편집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본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많이 변화시킬 정도까지 되면 안 되니까요. 문별쌤이 말씀하신 거는 시청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집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들. 그 경험을 제가 이제 최근에 어디서 했냐면, 제가 야구를 전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구 좋아하시는. 아니요. 저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방송에서 좋아하신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야구를 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전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저도 TV를 볼 때 웬만하면 같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그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땡땡 야구 혹시 아십니까? 예능의 땡땡 야구라고. 압니다. 땡강 야구. 그렇죠. 땡강 야구.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편집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문별쌤이 얘기하신 그 편집이 우리가 보통 야구 게임하면 게임의 어떤 순서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뭔가를 알아야 내가 보고 이해를 하고 즐길 텐데 저같이 문외한은 잘 모르는데 편집을 예능과 야구의 스포츠를 결합시켜 놓으니까 자막이라든가 템포라든가 앵글이라든가 너무 재밌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시간 동안 야구 팬 되셨겠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편집 그렇군요. 그 스포츠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제 야구 말고 축구. 축구에서 여자들이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골도 네. 골 땡땡땡. 그녀들. 어제였습니다, 어제. 근데 그것도 작년에 한번 이제 사건이 있었던 게 맞아요. 편집 기억나요.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 뭔가 시청자에게 이제 참 극대화된 재미를 주고 뭔가 그런 예능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 예능들은 그 순간순간 그 짜릿함, 긴장감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기 때문에 편집의 순서를 이제 바꿔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매의 눈을 가진 시청자들이 왜 물병 여기 있다 갑자기 저기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소품들로 하나하나를 맞춰보면서 이거 편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계속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걸린 거죠. 시청자들한테 걸려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당분간 쉬었고 지금은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때 일을 반영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은 하겠죠. 근데 하지만 그거를 시청자가 찾아냈다는 사실이 전 너무 좀 고무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본 거잖아요. 캐치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시청자들도 이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생각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돌아보게 되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스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게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중점을 두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필 그 방송에서 그 승부 조작까지 간 맞아요. 그런 뉘앙스 때문에 더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스포츠 축구에서 가장 긴장감 있는 게 1점 차이, 3대2, 그렇죠. 2대1, 이래야 딱 긴장감이 있는데 이미 골을 3골 다 넣었는데
별로 그렇게 3대 0인데 네. 일부러 이제 긴박감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순서를 바꾼다는 아마 그런 유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용납이 있어요. 안 되겠죠. 네, 용납이 네. 안 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송사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좋은 편집은 만약에 이제 극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끝까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럼요. 궁금증을 좀 유발하게 하는 그런 게 조금 끝나고 나면 되게 재밌었다. 잘된 편집이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고. 좀 여운이 남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네. 조금 끝까지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스포 엄청 싫어해요. 네. 그렇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렇죠. 이제 일상생활을 만드는 영상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들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갑자기 뭐 몇 년 전의 사진입니다 해서 뜨는 거 있으시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한번 보면 걔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되게 약간 네. 마음이 아련하기도 하고 약간 기쁘다기보다 아련한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래 보고 싶은데 걔는 너무 빠르고 너무 효과를 많이 주고 하면은 이제 끝나서 되게 아쉬운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그냥 나흘만 해도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진 한 장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추억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거기다가 뭘 하지 않더라도 좋은 영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담백한 것, 네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영상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 각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요? 네. 소감을 한 번씩 말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내 인생을 편집해보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편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미디어 교사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좀 한 번 더 자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여기 질문 중에서 내 인생에 대한 편집이라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돌아보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그 편집은 사실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미디어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편집의 기능과 뭐 제작 방법, 활용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어차피 그 편집의 이야기나 목적성을 갖고 뭔가를 제작하는 거는 참여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역시 미디어 교사의 역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두 분 말씀 듣고 제가 항상 동기부여를 항상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자리였고요. 네, 그 편집 수업만 딱 끝나면 사실 평가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의 일상은 편집의 연속입니다. 눈 뜨면 오늘 아침에 뭘 먹을지 고르고요. 그러면서 가끔 냉장고를 정리하기도, 오래된 것은 버리기도 합니다. 출근을 하고 책상에 앉으면 오늘 일의 순서를 정하고요.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여유를 갖기도 하지요.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지만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어느 정도의 편집과 수정을 연속하며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영상 편집 전에 촬영본 정리를 먼저 하듯이 나의 공간을 한번 정돈해보면 어떨까요? 영상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처럼 내 일상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 보다 심플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생활이 지루해지면 강렬한 리듬 정도 넣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들뜬 이 계절에 우리 생활에 편집의 기술을 담아보길 바라며 오늘 미소팟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